자, 우리가 물리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일단 이번 첫 단원은 큰 1단원, 대단원은 크게 보면 역학이라는 단원이고요. 이 역학이라는 단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다시 말하면 힘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모든 힘을 다 표현만 할 줄 알면 그 힘을 다 더하면 되고요. 그럼 이 다 더한 힘이 결국에 알짜 힘이라는 표현으로 확인이 될 거고, 그러면 F는 ma라는 이 식을 통해 가속도를 구하고, 가속도를 구하면 시간당 몇 초 뒤에 얼마의 속도인지 계산할 수 있고요. 결국 이걸 이용하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역학은 모든 힘을 다 표시할 수 있는 그것만 익히면 그 다음은 그냥 순서대로 쭉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어떤 거냐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하는 것, 이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일단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있는 것. 근데 보통 수능 특강 혹은 여러 문제집에서는 이걸 이제 다룰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다룰 거예요. 이걸 다룰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A, B가 섞여 있는, 그래서 MA 더하기 MB라는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F가 작용하니까 결국 F는 MA 더하기 MB 가속도 A, 그래서 가속도를 구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이제 연습판이고 사실은 처음 학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정석으로 배우는 게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 물체를 조금은 띄엄띄엄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여기다 바로 합시다. 그러면 A 입장에서 작용한 힘을 모두 말하면 왼쪽에서 F가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A가 B를 밀어요. 그럼 B도 대신에 A가 B를 민 만큼 B도 A를 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B도 A를 미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이 힘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스몰 f라고 할게요. 그럼 A도 B를 스몰 f로 밉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예요. 오른쪽으로 라지 F, 왼쪽으로 스몰 f. B 입장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 스몰 f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렇게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하는 걸 FBD라고 불렀어요.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시할 줄 알면 그 다음은 F는 ma라는 뉴턴이 말한 그 유명한 공식을 이용해서 다 해결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A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F 작용하고요. 왼쪽으로 스몰 f가 작용하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빼기. 이거는 m 가속도 F는 ma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총 힘. 그럼 B에 작용하는 총 힘은 오른쪽으로 라지 스몰 f 하나밖에 없으니까 MB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나열하면 이제 1차 연립 방정식이죠. 그럼 라지 F는 MA 더하기 MB. 이 가속도와 이 가속도는 같을 거예요. 좀 붙어서 같이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은 아까 빨간색 봤던 이 식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좀 이렇게 하는 게 낯설지 많이 하다 보면 이게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석대로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께 차이가 너무 심하네. 자, 그 다음 또 B 입장에서 작용한 힘 따져보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F, 그리고 B가 이 C를 통해서 이쪽으로 A를 당길 거예요. 이 힘을 모르니까 스몰 F라고 한다면 A가 C에 의해서 F로 당겨진다면 B 역시 뒷방향으로 C의 장력에 의해서 당겨지겠죠. 이렇게 스몰 F라고 할게요. 이때도 B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F, 뒤로는 스몰 F가 작용해서 MBA 이렇게 될 거고요. A 입장에서는 앞으로 스몰 f만 있네요. 그게 MA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것도 식이 아까 위에 거랑 동일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습하는 건데 오늘의 연습의 큰 목적은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표시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도르래로 생긴 그림도 똑같습니다. 상황은 사실은 힘이 몇 개 더 있어요.
중력도 있고요. 수직항력도 있는데 얘가 위아래로는 안 움직일 거니까 얘네들은 합력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우리는 옆으로 움직이는 것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마찰을 무시한다면 장력 T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A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중력이 이렇게 있고요. 올라가는 T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써보면 밑으로는 F는 MAG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 T가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 알짜입니까? F는 MA 이렇게 하나 될 거고요. B 입장에서는 작용하는 총 알짜임이 장력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게 MBA.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똑같이 왼쪽 항 정리하면 MAG 이렇게 되고요. 더한 거면 오른쪽은 MA 더하기 MB의 가속도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MA 더하기 MB분의 MA의 가속도 G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결국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써주기만 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라서 각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표현해 보자.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A와 B 사이에 작용한 힘, 물론 A도 중력 있고요. 여기 이렇게 B도 중력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 뭐가 있냐면 장력 T가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물체의 크기처럼 여기도 만약에 MB 질량이 MA 질량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지금 B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B가 더 무겁다면 결국 이렇게 두 개의 힘, 그러니까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개의 힘 중에서 중력이 더 장력보다 커서 얘가 아래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MBG 빼기 T가 MB의 A, F는 M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는 이제 장력이 더 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B가 내려간다는 건. 그래서 장력 빼기 중력이 결국 A에 작용하는 총 알짜입니다. 이것도 이제 정리해주면 빼기 MA의 G가 MA 더하기 MB의 가속도 A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속도 A는 B 빼기 MA의 G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색깔이 너무 진한데 이걸로 해야 되나? 이건 또 너무 약하고 네, 이걸로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힘 표시하기 이제 연습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양쪽에 10kg, 40kg인 벽이 있고요. 10kg, 40kg인 벽이 있고 한 번은 200N 여기서 작용하고 한 번은 200N은 오른쪽으로 작용할 때 A와 B 입장에서 누가 더 힘을 많이 받을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것도 방식은 똑같았어요. 각각 사람이 받는 힘을 모두 다 표시를 하시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을 건데 200N이에요. 그러면 10kg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200N 이렇게 힘이 작용하니까 10kg 입장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10kg 입장에서는 여기 A의 이쪽 손을 이쪽 방향으로 밀 거예요. 그 힘을 모르니까 F1 이렇게 한다면 선에다 직접 표시할게요. 여기다가 안 하고 이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F1이 작용할 거고요. 그럼 반대로 힘도 지금 저 10kg 벽이 손을 오른쪽으로 F1을 밀었다면 너무 얇은가? 오른쪽으로 밀었다면 이렇게 밀었다면 F1으로 반대로 사람의 손도 이 벽을 왼쪽으로 F1으로 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 손이 이제 반대쪽 손이 40kg 벽을 힘을 밀 겁니다. 근데 이 힘이 F1과 같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F2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대 40kg 벽도 사람을 뒤로 F2로 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
10kg 입장에서 10kg은 지금 A한테 작용한 힘은 크게 두 개입니다. 200N 왼쪽에서 밀어주는 힘, 그리고 사람 손이 받쳐주는 힘 F1 두 개.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체는 지금 왼쪽으로 200N으로 미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kg 입장에서는 작용한 힘이 크게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냐면 201, 그리고 왼쪽으로는 F1.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200이 더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200 빼기 F1이 지금 10kg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에요. 알짜힘. 이게 F는 MA, 그럼 10A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50kg인 사람 A 입장에서는 얘가 작용한 힘은 F1 힘 받고요. F2 힘 받아요. 이게 두 개죠. 근데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F1이 F2보다 더 클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은 반대니까 이게 A는 50kg의 힘을 갖고 50kg의 질량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 40kg 벽을 갖고 있는 친구는 벽은 힘을 F2의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F2의 40A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쭉 정리하면은 결국 200은 다 더해주면요. 그러면은 100A 계속 가속도가 얼마? 2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1하면 F2가 얼마냐면 8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A가 2니까 A가 20이 되려면 지금 A는 180이 되는 거네요. 결국 F2는 80, 그리고 이 힘은 80, 그리고 이 힘은 180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똑같이 따라해보면 여기서 작용하는 이 손이 받는 힘, 이 손이 받는 힘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똑같이 80, 180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진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잘 안되면 찾아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힘 더하기. 힘은 말한 것처럼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 다시 말하면 방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둘이 더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라는 힘,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5라는 힘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힘을 더하면 9라는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방향까지 고려했을 때 이 방향의 힘이 된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 이게 아마 루트 25 더하기 16이니까 25 더하기 16 루트 41 정도의 크기를 갖는 벡터 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힘을 더할 때도 각각 따로따로 x 따로 y 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피타고라스 하는 게 편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런 거죠. 뭐 방법은 벡터를 더하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평행사변을 그려서 대각선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 벡터는 오른쪽으로는 한 칸, 그리고 위로는 세 칸이니까 1,3 한 칸, 세 칸, x, y 각각 그려주고요. 밑에 있는 벡터는 4칸, 위로는 0칸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x축으로는 총 5칸, 그리고 y축으로는 총 3칸. 이렇게 하니까 5,3 결국 앞으로는 5칸 그리고 위로는 3칸.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다양한데 이제 이것들을 각각 본인이 익히고 있다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N인 두 힘을 각각 더할 건데 120도 각도래요. 자, 그러면 하나가 힘이 이 방향이면 저기 이제 10N이 있다면 하나는 120도니까 여기가 90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30도 더 해서 여기가 이제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30도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약간만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10이고 이게 30도니까 이 거리가 5, 이 거리가 5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이 벡터를 똑같이 이쪽에다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5, 이렇게 5 루트 3이겠지.
그러면 결국 평행사 변형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 1번과 2번 벡터를 더하면 1번, 2번 벡터를 더하면 결국 이 방향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길이는 지금 보면 이게 60도거든요. 여기도 60도일 거고 여기도 60도 정삼각형이네요. 결국에 이 길이는 세 개가 다 똑같은, 그래서 10N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성분으로 분석하셔도 돼요. 그렇게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이면 여기가 5, 여기가 5루트 3이었으니까 5루트 3이었으니까 2번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5 뒤로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위로는 5루트 3, 그리고 1번 벡터는 앞으로 10, 그냥 10, 0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5, 5 루트 3 이렇게 말 수 있죠.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하면 이게 결국에 어떤 모양이냐면 앞으로는 5, 위로는 5 루트 3, 그러면 결국 요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가 60도가 되는 거죠. 이거 5 루트 3이니까 1대 2, 2대 루트 3, 그럼 이게 이제 1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좀만 더 힘내보죠. 자, 이제 힘 나누기입니다. 아까는 이제 합성을 했다면 이제 나누기예요. 그래서 힘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까는 1번 더하기 2번이 3번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3번이 1번 더하기 2번이다. 이렇게도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중력이 60kg인 질량을 갖고 있는데 중력이 또 10이고, 그럼 총 중력이 얼마냐면 이제 600N이 되겠죠. 발판을 미는 힘이 총 1000N일 때 가속도가 얼마냐? 근데 연직 방향의 가속도 높다. 다시 말하면 위아래의 가속도 높대요. 그러면 결국 600이 작용하는데 위아래로 가속도가 없으려면 그 중에 올라가는 가속도가 딱 600이 되어야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총 발판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 이 힘이 얼마라고 했냐면 1000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미는 힘이 총 100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000이 작용하는데 다 안 보이네. 1000N이 작용하는데, 그러면 그 1000N 중에서 위로 600이면 앞으로는 800이겠죠. 포타고라스 생각하면 결국 중력과 이거 좀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해볼게. 현재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고요. 사람이 받는 힘. 이게 여기서 이제 육상부에서 이제 발 받침대에서 밀어서 이렇게 위로 향하는 작용반 중에서 향하는 힘, 이렇게 크게 힘은 두 개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각도가 애매하니까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1000 중에서 연직 방향 힘이 서로 중력과 더해서 없어져야 되니까 얘가 600이면 각도를 고려했을 때 피타고라스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800일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수직항력, 받침대를 밟은 힘, 그리고 중력, 이거 두 개를 더한 건데 이 수직항력을 600과 800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는 상쇄돼서 없어지고 결국 이 사람이 갖는 총 알짜 힘은 800N, 이 총 알짜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을 여기 있는 600과 더하면 각도 고려했을 때 요거 위에 아래 상쇄되고 800N이 F는 M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는 3분의 40 m/s 제곱이다.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mg가 작용할 때 얘가 각도가 세타다. 이것도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수직항력이 작용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결국 이 수직항력
보라색 수직 항력과 그리고 빨간색 중력을 더하면 얘가 결국 경사를 향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 알짜 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의 중력 중에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연두색 방향과 그리고 좀 더 진한 보라색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연두색과 연두색 더하기 진한 보라색 이게 중력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이 연두색과 이거를 어떤 색으로 하는 게 좋지? 여기 있는 이 연두색과 여기 있는 보라색 얘네 둘에는 힘의 크기가 같을 거고, 왜냐면 얘가 빗면을 따라 이렇게만 움직일 거죠. 위아래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이겠지, 이렇게 수직으로는 빗면을 따라서 빗면을 누르고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힘 방향이 이 움직이는 방향이 여기가 아니고 결국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서 빗면을 따라서 결국 빗면의 수직인 방향은 서로 상쇄돼서 사라져서 없어질 거고요. 얘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연두색은 없어질 거고 이 보라색만 살아남을 거다. 그러면 각도가 여기가 세타면 좀만 짱구를 굴려보면 여기가 세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제 얘가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 보라색은 mg, 이 빨간색이 mg니까 mg 사인 세타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물체가 받는 총 힘은 사실 두 개예요. 중력과 여기서 수직항력. 두 개를 이게 벡터적으로 더해보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총 알짜힘이, 그러니까 원래는 mg 여기 있는 이 힘 더하기 수직항력인데 이 각도가 180도 혹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서 벡터적으로 더해보면 이 방향이 결국에 mg 사인 세타 얘랑 크기를 갖고 방향은 대각선 아래 빗면 방향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짜힘 mg 사인 세타는 f는 ma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이 각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렇게 키우고 더 키우면 점점 더 빨리빨리 떨어질 거니까 사인 세타 값도 세타가 커지면 점점 커지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면 마치 수직이라서 물체가 그냥 아주 슝 떨어지는, 그래서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이게 2분의 파이 넣으면 이게 1이니까 딱 g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3페이지인데 여기도 이제 문제를 보면 잠깐만요, 손이. 자, 여기 A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써보는 거예요.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있고요, mg. 그리고 장력 이렇게 T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R인데 이제 우리는 이거 앞에서 방금 공부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4mg 그리고 사인 세타, 이게 세타라면 이렇게 힘을 받을 거고요. 또 장력을 T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각도가 3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얼마인지 계산이 바로 되네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니까 2mg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대각선 밑으로 EMG가 작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B 질량이 mg니까 결국 어떤 힘이 더 크냐면 이쪽 4m에 의한 힘 EMG가 더 크니까 결국 전체적인 무게는, 전체적인 이 물체의 운동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A 따로 B 따로 이렇게 써주면 A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밑으로 EMG 대각선 위로 T, 그러니까 EMG 빼기 T는 A 무게는 질량은 4m이에요. 4m의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는 mg, 위로는 t인데 B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결국 장력이 더 큰 거죠. t 빼기 mg가 m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쭉 이제 mg는 5ma다. 그럼 가속도는
5분의 1g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했으면 이 가속도를 이렇게 넣어주면 t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는 A 따로 B 따로 A에 작용한 힘을 모두 써주고 B에 작용한 힘을 모두 써주면 그 다음엔 단순한 계산만 조금 해주면 풀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이건 수업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한번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연습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빨리 한번 해보죠. 일단 여기도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요. 이제 여기가 아래로는 EMG 사인 세타, 그리고 위로는 장력, 그리고 B 입장에서는 아래로 mg, 위로는 장력 T 이렇게 작용하겠죠. 각각의 운동 방정식을 각각 세우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빗면을 따라 내려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려간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힘, EMG 사인 세타가 T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A는 EMG 사인 세타가 더 크니까 세타 빼기 T 요게 EM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는 T 빼기 MG가 MA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뭐만 조심하시냐면 처음에 이걸 특수각을 주고 계산하면 좀 쉽지만 특수각을 주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미지수만 좀 많을 뿐 계산은 그냥 아까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mg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인 세타 빼기 1 요게 3a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운동 방식을 각각 세우세요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계산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식을 하면 결국 a가 3분의 1g에 2 사인 세타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장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a를 다시 구한 것 값을 이 값을 여기다가 슉 혹은 그 위 식에다 넣으면 이제 장력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실 각 물체에 작용한 힘만 다 표현해내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질량이 M인 물체가 PQ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라고 했을 때 45도, 60도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도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장력이 이렇게 일단 TQ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TP가 작용하면 이것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TP 같은 경우에는 이쪽 힘, 위의 힘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TQ 같은 경우에도 이쪽 힘, 요 힘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M 입장에서는 장력 두 개 받는 거 외에 자기 자체의 중력 mg를 받고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할까? 이렇게 mg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m이라는 질량 입장에서는 총 3개의 힘이 작용해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현재 TP 작용하고요. 그리고 TQ 작용하고요. 그리고 중력 mg가 작용합니다. 이걸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방향까지 고려했을 때 벡터적으로. 근데 이걸 나눠보니 왼쪽 오른쪽 힘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따졌을 때 이 힘 이거 두 개 더해서 0 그리고 위로 향하는 연두색 그리고 보라색 하나 그리고 mg 이거 세 개 더했을 때 0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힘은 TP에 얘가 45도니까 각도 생각을 하면 루트 2분의 1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60도죠. 얘가 60도니까 억각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요 힘은 TQ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네 둘의 크기가 정확히 같을 거다. 그러니까 좌우로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 일단 물체적인 알짜이면 0이죠. 안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될 거고요. 그러면 크기 그 장력 크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까 식이 어떤 거였냐면 TP의 루트 2분의 1과 TQ의 2분의 루트 3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거를 넘기면 TP는 TQ의 2분의 루트 6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P에 작용하는 게 Q에 작용하는 거에 2분의 루트 6배다. 이것도 맞는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크기가 정확히 얼마냐, 장력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해야죠. 이거 장력 중에서 윗방향 성분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중력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윗방향 TP의 이 장력의 윗방향도 똑같이 루트 2분의 1배일 거고요. 각도가 45도니까. 그리고 TQ의 여기 60도 생각을 하면 그 중에 윗방향 성분은 TQ의 2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여야 되냐면 mg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린 지금 TQ를 물어봤으니까 TP를 TQ로 표현해내면 지금 요거를 식을 좀 바꿔서 쓰면 TP 대신에 TQ의 2분의 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면 더하기 TQ의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게 루트 2분의 1 지금 TP가 요거야. 그러면 요거 그럼 요거에다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TQ의 2분의 1이 mg인 거죠. 그러면은 계산해주면 이게 루트 3이니까 이게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2분의 TQ 있고 루트 3 더하기 1 이게 mg 이게 쉽게 안 나오는데 TQ는 루트 3분의 1 분의 2 mg 어쨌든 이 값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아니고 만든 거는 기억과 니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유리하고 뭐 계산해야 되나? 그래도 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든 거 기억과 니은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이걸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글씨 두께를 잘 조절을 못하고 있는데 좀 하다 보면 적절한 두께를 찾아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왜 하나는 너무 얇고 하나는 너무 두껍지? 이상하구만. 네, 이건 너무 두껍고 이건 너무 얇고 이거는 좀 제일 얇은 걸로 해볼까요? 자, 2kg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F1, F2 이렇게 있고요. 성분할 테는 거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일단 이 같은 경우에 X방향 성분이 이렇게 두 개 힘이 작용하고 R자 힘이 Y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 두 힘에 의해서 X방향으로만 가속도가 있대요. 그 말은 Y방향 가속도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Y방향 다 더하면 빵 나와야 됩니다. 얘가 플러스 2N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 2 맞고요. F1의 크기는 F2의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F1은 힘 방향을 생각해주면 X방향 플러스 1, Y방향 마이너스 2니까 결국 1, 2,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총 힘 크기가 이 방향이죠. 루트 5 될 것 같아요. 그런데 F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 그러면 방향이 요 방향일 거고요. 계산해주면 루트 3이니까 1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F2가 더 큰 거지. 그래서 F1이 더 크다 이상한 소리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1이다 라고 했는데 총 R자힘이 Y방향은 다 더해서 0 되는 거고 X방향만 다 더했을 때 힘의 크기가 마이너스 2N이에요. 그러면 F 모든 힘을 다 더한 게 F는 MA니까 결국 남아있는 힘은 X방향 성분으로 마이너스 2N이고요. 마이너스 2N의 F는 MA, 질량이 2kg A.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X방향으로 가속도가 1이다. 그러니까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이다. 맞겠네요. 맞는 거는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됐는데 일단 잘 준비하셔서 공부 복습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